제발,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석양이 지는 서울공원묘지. 아이들의 절규가 메아리 쳤습니다. 건설사 명예회장 강성만은 굴착기 앞을 막아선 남매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해진 옷을 입은 7살 강윤아와 6살 강지호. 작은 손으로 묘비를 껴안은 채 울부짖는 아이들. 그들의 눈빛에서 회장은 죽은 아들 할인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전 아들 강아리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울밤 빗길에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회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후 회장은 단 한 번도 아들의 무덤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들을 더 좋은 명당으로 옮기려 왔습니다. 풍수지리 전문가가 추천한 곳이었습니다. 좋은 기운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자손이 번창할 것입니다. 회장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을 지키는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우리 아빠라고 하는 걸까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행복과 행운을 함께 하세요.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회장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평생을 새벽에 일어나 회사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예회장이 되어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도 습관은 남아있어서 서재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늘이구나. 아들 할인의 기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3년 6개월 전 오늘 할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이제는 무덤을 옮겨야 할 때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무덤을 볼 때마다 며느리 최은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녔어요. 그 말이 회장을 괴롭혔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그랬다니. 실망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오전 9시 비서 오 실장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마포구 인근의 서울공원묘지. 3년 6개월 만에 찾는 아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차는 강변북로를 달렸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새 묘역은 이미 확인하셨죠? 오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명당이라더군. 산세가 좋다고 했어. 회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잘 된다고 하더군. 매일 청소하고 꽃도 갈아준다고 했어. 좋은 선택이십니다. 오 실장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라디오는 켜지 않고 그저 조용히 달렸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아 아들 할인의 얼굴이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할인은 항상 웃고 있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회장이 퇴근하면 현관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아빠.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중학생이 된 할인은 조용해졌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사춘기였을까요? 회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이 된 할인은 더 멀어졌습니다. 회사 일을 배우라고 했지만 할인은 거부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고 싶어요. 둘 사이에는 벽이 생겼습니다. 차가 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오 실장이 앞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입니다, 회장님. 묘역은 생각보다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야 했지만 묵묵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나이를 느꼈습니다. 곧 아들의 묘비가 보였습니다. 강아린. 1988년 3월 15일, 2022년 12월 16일. 묘비는 깨끗한 것이 누군가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묘비 앞에 신선한 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근에 놓인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멈춰섰습니다. 누가 다녀간 걸까? 며느리 최은혜일 리는 없었습니다. 최은혜는 장례 후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들일까? 아니면 친구들일까? 회장님, 굴착기가 대기 중입니다. 오 실장의 말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노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는 작업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작업팀장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뒤로 물러섰고 굴착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쇠삽이 땅을 향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 돼요.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언덕 아래에서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원피스는 색이 바래 있었고 남자아이의 바지는 무릎이 해져 있었습니다. 신발은 운동화였는데 밑창이 달아 있었습니다. 얼굴엔 땀이 흥건하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굴착기 앞으로 뛰어들자 작업자가 놀라 기계를 멈췄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났습니다. 위험해. 애들아. 작업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우리 아빠 무덤 건드리지 마세요. 여자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아이는 무덤을 두 팔로 껴안고 묘비에 얼굴을 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작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무덤이라고? 이 아이들이 할인의 자식이란 말인가?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기 애들아. 오 실장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가 동생을 더 꽉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세요. 우리 아빠 건드리지 마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여자아이가 경계하는 눈으로 회장을 봤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회장은 멈춰섰습니다.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어른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여자아이가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인의 눈이었습니다. 어릴 적 할인이 딱 저런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할인이 길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내쫓으려 하자 할인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 고양이는 다쳤어요. 제가 돌볼 거예요. 그때 할인의 눈빛이 저랬습니다.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 무언가를 지키려는 눈빛, 그리고 지금 저 여자아이의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회장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을 더욱 꽉 껴안으며 울 뿐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코를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할인의 어린 시절 얼굴이었습니다. 똑같은 이마, 똑같은 눈매, 똑같은 입술. 회장은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동생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호야. 내가 지켜줄게. 지호. 회장은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지켜주실 거야.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작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최은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했지. 그럼 이 아이들이 그때 생긴 아이들인가? 할인이 숨기고 있었던 아이들인가?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눈빛은 할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얼굴은 할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들은 할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만두자. 예, 회장님? 오 실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작업을 중단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작업 중단. 다음에 다시 오지. 하지만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새 묘역도 계약했는데 중단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오늘 작업은 취소입니다. 철수하세요. 작업자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러났습니다. 굴착기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울음을 멈췄습니다.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자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안 파실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안 파. 약속하세요. 약속한다. 회장은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가 다시 경계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오세요? 너희들, 이름이 뭐니?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아이가 누나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호예요. 지호구나. 좋은 이름이네. 회장이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너는? 회장이 여자아이를 봤습니다. 여자아이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유나, 유나,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아빠가 강아린이니? 유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빠 이름을 아세요? 나는.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오 실장이 대신 말했습니다. 이분은 강아린 씨의 아버지시고 너희들의 할아버지이시지. 유나와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유나가 되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할인의 아버지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그럼 왜 우리를 몰라요? 할아버지면 우리를 알아야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할아버지라면 손주를 알아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너희가 있는 줄 몰랐어. 어떻게 몰라요? 우리 아빠가 말 안 했어요? 그래. 아빠가 말하지 않았어. 회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실은 할인이 말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장이 듣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화가 난다는 핑계로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른은 다 똑같아요. 약속하고 안 지켜요. 무슨 약속? 아빠가 같이 살자고 했어요. 새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근데 안 왔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빠가 곧 데리러 갈게라고 했어요.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어요. 근데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안 왔어요. 다시는 안 왔어요. 지호도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아빠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런데 아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어. 유나가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오셨어요? 아빠도 없는데.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지호야. 우리 돌아가야 해. 누나. 두 아이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었습니다. 가자. 회장은 오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한 번 더 아이들을 돌아봤습니다. 남자아이 지호가 여전히 무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 유나는 동생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원피스는 기운 자국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의 신발은 뒤꿈치가 닳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실장도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 정말 할인의 자식일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서 사는 걸까? 왜 저렇게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걸까? 어머니는 어디 있는 걸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큰 저택이었습니다. 회장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도 떠났습니다. 이제 이 큰 집에는 회장 혼자뿐이었습니다. 집사와 가정부가 있었지만 저녁 6시가 지나면 모두 퇴근했습니다.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지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빠 무덤.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인아, 내가 남긴 건 대체 뭐였니?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슬픔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회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덤을 껴안고 우는 모습,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할인을 닮은 눈빛.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회장은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곧 일어났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회장은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오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어제 그 아이들 알아볼 수 있겠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회장님. 이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 실장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역시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고아원을 중심으로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고아원? 예. 아이들의 옷차림과 상황을 봤을 때 고아원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맙네. 전화를 끊고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할인의 아이들일까? 만약 그렇다면 왜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며느리 최은혜는 알고 있었을까? 회장은 최은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재벌가 딸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중매를 섰습니다. 사업상 필요한 결혼이었습니다. 할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밀어붙였습니다. 집안을 생각해야 한다. 개인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결혼했지만 겨우 1년을 버텼습니다. 점심때쯤 오 실장이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강윤아 7세, 2018년 2월 17일생. 강지호 6세, 2019년 9월 22일생. 이름 밑에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본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재 마포구 소재 아름센터 고아원에서 생활 중. 입소일 2022년 12월 20일. 입소 기간 3년 6개월. 보호자 없음. 입소 경위 신원 불상의 여성이 데려옴. 입소 당시 아동 상태 극심한 심리적 충격, 말을 하지 않음.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아원이라니.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년 6개월. 할인이 죽은 직후부터 고아원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강할인 씨와의 관계는? 오 실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호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고아원 입소 당시 기록을 보면 오 실장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입소 사유에 붙인 사망, 모친 부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붙인 이름이 말해봐. 강할인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놓칠 뻔했습니다. 할인의 아이들이 맞았습니다. 오 실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친 이름은 이채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채원? 예. 2020년 4월 14일 사망. 사인은 선천성 심장질환 악화.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강할인 씨가 사망하기 2년 전에요. 회장은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이채원 1990년에서 2020년. 직업 유치원 교사. 사망 당시 주소 마포구 소재 원룸. 유족 강윤아, 강지호. 당시 2세, 9개월. 그럼 아이들은 강할인 씨가 혼자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년간요. 오 실장이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고아원 측에 따르면 아이들이 자주 묘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요. 매주?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오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아 원장 말로는 아이들이 아빠 보러 간다고 한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일요일이면 꼭 간다고 합니다.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저 아이들은 매주 할인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묘비 앞에 있던 국화는 아이들이 놓은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심부름을 해서 번 돈으로 꽃을 산다고 합니다.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돈을 벌어서 아빠 무덤에 꽃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아원에 있는 걸까? 며느리는 어디 있고? 회장이 물었습니다. 오 실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은의 며느리는 뭐라고 하던가? 며느리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장례 후 일주일 만에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현재 파리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프랑스? 예. 재혼했습니다. 프랑스 사업가와요. 지난해 일입니다.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저 아이들은 최은혜 씨가 고아원에 버린 것입니다. 입소 당시 기록을 보면 신원불상의 여성이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최은혜가 시킨 거겠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더 조사가 필요하신지요? 오 실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됐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서류로는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고아원 주소 알지? 예, 회장님. 마포구 망원동에 있습니다. 가세.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름센터 고아원은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담장이 낮아서 안이 다 보였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당에서 10명 정도 보이는 아이들이 3, 4, 5 모여서 놀고 있었습니다. 공놀이를 하는 아이들도 그네를 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와 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있네요. 오 실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구석 벤치에 유나와 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둘이서만 조용히 있었습니다. 유나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같았습니다. 지호는 누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표정이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동안 두 아이만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치자 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급히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며 지호를 뒤로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멈춰섰습니다. 너희들 이야기 좀 하고 싶구나. 우리 아빠 무덤 건드리러 온 거예요? 유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너희가 궁금해서. 우리가 왜 궁금해요?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유나의 말에 회장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어른들은 거짓말쟁이. 이 아이는 대체 어떤 일을 겪은 걸까? 지호가 누나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회장을 보더니 다시 숨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아빠가 강아린이니?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장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강아린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들의 할아버지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유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이다. 그럼 왜 우리를 몰라요? 할아버지면 우리를 알아야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할아버지라면 손주를 알아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너희가 있는 줄 몰랐어. 어른은 다 똑같아요. 약속하고 안 지켜요. 유나가 돌아섰습니다. 지호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잠깐, 누가 너희를 여기 데려왔니?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유나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등을 보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빠 아는 이모요. 그 이모가 누군데? 몰라요.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유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냥 아빠가 안 온다고 했어요. 다시 안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 두고 갔어요.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엔 아빠가 곧 오실 줄 알았어요. 매일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유나가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아빠 어디 있냐고. 선생님이 말해줬어요. 아빠가 하늘나라 가셨다고.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매일 아빠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아빠 보러 가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이야기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그러면 아빠가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요. 회장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어. 유나가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 거예요. 누구 도움도 필요 없어요. 유나와 지호는 그대로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회장님, 오 실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자. 차로 돌아오는 길 회장은 유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약속하고 안 지켜요. 할인이 아이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던 걸까?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회장은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할인의 유품이 떠올랐습니다. 장례 후 며느리가 보낸 상자가 창고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고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불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박스 하나가 보였습니다. 강할인 유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박스를 들고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가지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할인이 즐겨 입던 흰색 셔츠, 명품 시계, 지갑, 신분증, 명함, 그리고 박스 맨 밑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가죽 표지의 노트였습니다. 회장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표지를 넘겼습니다. 할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유나, 지호에게.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7년 4월 3일. 오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다.
채원을 다시 만났다. 대학 때 사귀던 첫사랑이었다. 5년 만이었다. 홍대 앞 작은 카페였다. 우연히 마주쳤다. 하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니, 더 아름다워졌다. 유치원 교사가 되었다고 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편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다. 2017년 7월 18일. 채원과 자주 만나고 있다. 주말마다 만난다.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한다. 행복하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최은혜와 결혼하라고 하신다. 사업상 필요한 결혼이다. 집안을 생각해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채원에게 있다. 채원과 결혼하고 싶다. 아버지께 말씀드릴 용기가 필요하다. 2017년 9월 8일. 오늘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원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다.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집안이 중요하다. 사업이 중요하다. 최은혜와 결혼해라. 이건 명령이다.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다. 2017년 10월 5일. 채원이 임신했다. 내 아이다. 기쁘면서도 두렵다. 오늘 채원에게 프로포즈했다. 채원아, 나와 결혼해 줄래? 채원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용기를 내야 한다. 2017년 10월 12일. 오늘 다시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채원이 임신했습니다. 저는 책임지고 싶습니다. 채원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더 화를 내셨다. 미쳤구나. 재벌가 딸과 결혼해야 할 내가. 그 여자와는 헤어져라. 아이는 알아서 처리해라. 알아서 처리하라니. 내 아이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2017년 12월 22일. 결국 아버지께서 최은혜와의 결혼을 강력히 밀어붙이신다. 거부할 수 없다. 회사에서의 입지도 생각해야 한다. 가문을 생각해야 한다. 채원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약속했다. 아이만은 꼭 책임지겠어. 우리 아이를 잘 키우자. 결혼은 못해도 아빠로서의 역할은 할게. 2018년 2월 17일. 오늘 딸이 태어났다. 강윤아, 내 딸이다.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꽉 잡았다.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채원은 출산 후 몸이 많이 약해졌다. 원래 심장이 약하다고 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다고 했다. 걱정이다. 2019년 9월 22일. 오늘 아들이 태어났다. 강지호, 내 아들이다. 윤아가 병원에 왔다. 아기를 보더니 말했다. 아빠, 동생 예뻐요. 1살 반밖에 안 된 윤아가 벌써 누나가 되었다. 하지만 채원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출산 후 합병증이 생겼다. 의사가 말했다.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걱정이다. 2020년 4월 14일. 오늘 세상이 무너졌다. 채원이 세상을 떠났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심장이 멈췄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소용없었다. 지병이 악화됐다고 했다. 출산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 걱정만 했다. 윤아와 지호를 잘 부탁해. 꼭 잘 키워줘. 약속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키울게. 이제 내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2020년 6월에서
2021년 10월.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 작은 원룸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 유나와 지호는 내가 오면 너무 좋아한다. 하지만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존재를 모르신다.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는다. 아이들이 자꾸 묻는다. 아빠 언제 같이 살아요? 우리 언제 아빠 집에 가요? 마음이 아프다. 대답할 수 없다. 조금만 기다려. 곧 같이 살 수 있어. 거짓말 같은 약속을 한다. 2021년 11월 3일. 결국 아버지께서 최은혜와 결혼하라고 하셨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회사 이사진들도 재촉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으면 후계자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결심했다. 최은혜에게 솔직히 말하기로 했다. 오늘 최은혜를 만났다. 내게 아이 둘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낳은 아이들입니다. 결혼하더라도 아이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최은혜가 화를 냈다. 그런 걸 이제 말해요? 저를 바보로 아세요? 하지만 결혼은 진행됐다. 집안의 압력 때문이었다. 최은혜 집안도 이 결혼을 원했다. 2021년 11월 27일. 오늘 최은혜와 결혼했다. 호텔 대연회장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다. 500명의 하객이 왔다. 모두가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결혼식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유나와 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다. 최은혜는 파리에 가고 싶어 했지만 거절했다. 아이들이 보고 싶었다. 2022년 1월 3일. 결혼 후 한 달이 지났다. 이제 아이들을 데려와야 한다. 오늘 최은혜에게 말했다.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 우리 아이로 키우자. 최은혜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좋아요. 데려오세요. 겉으로는 동의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다. 불안하다. 2022년 1월 15일. 오늘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유나와 지호가 큰 집을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와, 여기가 아빠 집이에요? 아이들에게 방을 보여줬다. 새 침대, 새 책상, 새 옷. 모든 것을 준비했다. 유나가 말했다. 아빠,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럼 매일 볼 수 있어. 행복했다. 드디어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됐다. 2022년 2월에서 10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최은혜가 아이들에게 차갑게 대한다. 식사 시간에도 아이들을 무시한다.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때로는 소리를 지른다. 조용히 해. 유나가 나에게 말했다. 아빠, 엄마가 무서워요. 가슴이 아팠다. 지호는 말을 잘 안 하려 한다. 예전에는 수다스러웠는데 이제는 조용해졌다. 눈빛이 불안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2022년 11월 7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오늘 최은혜와 큰 싸움을 했다. 최은혜가 유나를 때렸다. 유나가 실수로 꽃병을 깨뜨렸다. 최은혜가 손으로 유나의 뺨을 때렸다. 나는 최은혜를 막았다. 아이들을 때리지 마. 최은혜가 소리쳤다. 당신은 그 애들만 챙겨. 나는 뭐예요? 나는 저 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싸움이 커졌다. 결국 최은혜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유나가 울고 있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미안해, 유나야. 아빠가 지켜주지 못했어. 2022년 11월 17일. 결심했다. 이혼하기로 했다. 더 이상 아이들을 이렇게 둘 수 없다. 변호사를 알아봤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집안의 반대가 심할 것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 2022년 11월 25일.
오늘 최은혜에게 이혼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혜가 웃었다. 비웃는 웃음이었다. 이혼? 당신 집안에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당신 아버지가 허락하실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혼은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하신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집을 구해서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2022년 12월 1일 결심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로 했다. 작은 집을 구했다. 마포구에 있는 작은 빌라다. 방 2개, 거실 하나. 크지는 않지만 따뜻한 집이다. 아버지께 실망시켜드리게 돼 죄송하다. 하지만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 오늘 사표를 썼다.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2022년 12월 10일. 오늘 유나가 울며 말했다. 아빠, 우리 언제 여기서 나가요? 엄마가 무서워요. 유나를 꼭 안았다. 곧이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새 집을 준비하고 있어. 거기 가면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내가 약속했다. 꼭 지킬 것이다. 새 집 계약을 완료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할 것이다. 그날 아침 회사에 사표를 제출할 것이다. 2022년 12월 15일. 내일이다. 내일 아이들과 함께 새 집으로 갈 것이다. 짐은 이미 싸두었다. 아이들 옷, 책, 장난감. 많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지 않다. 유나와 지호에게 말했다. 내일 새 집으로 가자.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다. 정말이에요, 아빠? 정말이야.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이다. 드디어 행복해질 수 있다. 2022년 12월 16일 마지막 일기. 오늘이다. 오늘 아침 아이들을 데리러 갈 것이다. 최은혜는 해외 출장 중이다. 지금이 기회다. 새로운 시작이다. 두렵지만 설렌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이해해 주세요. 유나, 지호. 아빠가 너희를 지킬게. 꼭 행복하게 해줄게. 회장은 마지막 문장을 읽고 책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할인이 사고로 죽은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던 길에 빗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트럭과의 충돌이었습니다. 즉사였습니다. 회장은 책상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할인아. 할인은 아이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막았습니다. 최은혜와의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할인은 죽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던 길에 회장은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잘못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었어. 내 말이 맞았어. 아빠가 내 사랑을 인정했어야 했어. 아빠가 내 아이들을 받아들였어야 했어. 회장은 계속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할인이 못다한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유나와 지호를 내가 지킬 거야. 회장은 일기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오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변호사를 알아봐 주게.
변호사요? 친권 소송에 강한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집 2층 방 2개를 아이 방으로 꾸며주게. 7살 여자아이, 6살 남자아이 방으로. 책상, 침대, 옷장, 장난감. 모든 걸 준비해주게. 예,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장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리나, 아빠가 약속할게. 내 아이들을 지킬게. 내가 못다한 사랑을 아빠가 이어갈게.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